안녕하세요. 예술 분재관.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알아서. 하여튼 그런 남자 예술직이 이재리입니다. 자, 이 나무들 아마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나무 기억들 하시겠죠? 그럴 수도 있고 처음 보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게 팔에 박힌 대답을 하십시오. 계속. 자, 이 나무 작년에 꼬불이 모과였죠? 그렇죠. 꼬불이 모과였는데 라면사리. 예. 라면 가닥처럼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10년을 삭발하다. 아, 썸네일이 그거였어요? 이 영상 끝에다가 링크를 걸어드리겠습니다. 이 10년을 삭발하다 거기에 나왔던 그 모과입니다. 근데 이 모과 이 분이 이렇게 이 목분에다 이렇게 지금 배양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큰 단점이 뭔 줄 알아요? 이끼? 아니 있기는 상관없죠. 그래. 이 풀들이 네. 그렇게 뽑아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 나무는 최소한 이렇게 외부에서 들어온 나무들은 이 분갈이 할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나오지. 풀과 전쟁을 해요. 자, 그때 이 영상을 갖다가 두 번에 걸쳐서 나왔었거든요. 한 번은 10년을 삭발해가지고 완전히 가지들을 다 날려버린. 그렇지. 그 영상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나무를 갖다 녹지거리. 녹지거리를 하면서 세워놓은 게 있는데 제가 죄송하게도 이래서는 안 되는데 녹지거리 하면서 철사 푸는 시기가 약간 늦어버렸어요. 왜 그랬어 이게? 근데 모과는 이제 또 이렇게 나중에 조금 덮어지거든요. 농사가 그러니까 조금 용서를 돼? 하는데 자, 그래 놓고 뭐야, 녹지거리를 해놓고 이 나무는 1년 동안 가지를 자르지 않은 겁니다. 1년 동안 가지를 자르지 않았고 요게 원래 컸다라고 그러면 이렇게 누여가지고 이렇게 됐겠죠. 그랬겠지. 근데 이제 그런 나무가 지금 위로 다 가지를 세워놓으니까 특이한 것이 보면은 이렇게 줄기가 요 줄기하고 요 줄기하고 이렇게 보면은 밑에 줄기가 훨씬 굵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던 목적은 어느 정도 달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나무를 왜 그때그때 자르지 않고 이렇게 키웠을까요? 아니 좀 굵게 하려고. 가지를 갖다가 요게 굵힐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대개 소재에서 1년간은 나무를 갖다가 자르지 않고 요대로 키웁니다. 그렇게 해야 가지가 굵어질 기간이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파리에서 만들어진 영양분이 내려가면서 가지를 갖다가 골고루 살찌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이렇게 이제 가지가 굵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2년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이 뭐냐? 또 잘라야죠. 녹지거리를 해가지고 가지 흐름과 방향을 우리가 잡아줬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하게 이게 조금 더 내려왔어야 되는데 이 방향이 정확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교정도 해줄 수 있고 그러는데 일단은 자르는 것을 시작을 해야죠. 그럴 때 이 나무를 키우는 방식은 이제 사람마다 다르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지만은 되게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이 정도를 갖다가 자르죠. 이 정도를 자르고서 요런 가지를 입히고 요런 철사 걸고 가지는 꼬불꼬불해서 다시 라면사리를 만든 다음에 요걸로 해서 모양을 딱 만들어요. 그럼 또 잘라야 돼. 그러면은 여기하고 여기는 횟수가 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무는 빨리 만드는 것 같지만은 점세성이나 고태미는 엄청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술에서 추구하는 방식은 무조건 마디 사이는 짧게. 그 다음에 이제 고태미를 온전히 보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돌발 퀴즈. 왜 이 처선을 안 풀었을까요? 게을러서. 게을러서. 제가 그 말에 컴플렉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분재원 초창기 시절에 우리가 소재 엄청 사들였잖아요. 그래서 밑에 통로 양쪽에다가 나무들을 이렇게 이제 놔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가지가 1년 크니까 얼마나 크겠어요. 그나마 땅 좀 받아서. 그러니까 그때 분재 배운 지 2년 정도 되신 분이 나보고 와서 그러는 거예요. 왜 이거 안 자르냐. 그래서 가지를 굵히기 위해서 안 자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나를 이렇게 빤히 쳐다보면서 하는 말이 왜 거짓말이에요? 왜요? 그때 그분 하는 말이 이 손이 안 닿아가지고 바빠서 못 잘랐으면 못 잘랐다라고 얘기를 하지 왜 굳이 자기한테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고 이 나무를 1년 동안 묵혀둬야 가지가 이파리가 여기서 벌어들이는 걸로 해서 야도 벌어들여야 살이 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더니 얘기를 했더니 끝까지 그 말을 고지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게을러서 못 잘랐다. 안 잘랐대? 네, 게을러서 안 자른 것이다. 아,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는구나. 네, 그래서 분재를 배운 1년차, 2년차가 가장 무섭습니다. 우리 옛날에 그 서울 남대문이 문턱이 콘크리트냐, 뭐 나무냐, 그래가지고 그 얘기 많이 회자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다 온 사람은 졌어? 나무로 됐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졌다. 그래서 요 나무를 가지고 마디 사이를 갖다가 짧게 만드는 것이 예술식이죠. 그러죠. 근데 그 전에 또 하나 자꾸 얘기가 이렇게 질서 정해놓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데 요 철사들을 왜 안 풀었을까? 아까 물어봤었죠. 방향을 위로 잡아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남겨놓고 요 부분은 어차피 나중에 잘라낼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사가 파고 들어가도 상관이 없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한번 가까이 한번 봐주세요. 지금 가까이 보고 있어요. 철사 깊이 반절 정도 깊이만큼 파고들었죠. 네. 근데 이제 이때 요 나무를 갖다가 자르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가지가 눈이 밑으로 나와 있는 눈이 있거든요. 밑에 아래로 나와 있는 눈, 요 위를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를 때 바짝 자르는 것이 아니고 단풍나무도 이렇게 5mm 정도 남겨놓고 자르거든요. 이 나무도 5mm 정도는 남겨놓고 자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이 나무 눈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무가 여기서 바짝 자르면은 이 혹시 나무 여기 타고 들어갈 수 보기 좋게 있으니까 딱 맞춰 잘라버리면은 이 눈이 좀 데미지를 입거든요. 지장이 가요. 그러니까 바짝 자르지 않고 5mm 정도 자르고 여기도 되도록이면은 상처가 아물도록 카토파스타를 갖다 붙여주는데 이건 상처 아무는 용이 아니에요 원래는. 여기다 상처를 아물려봤자 나중에 어차피 다 잘라내야 될 자리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는 이유는 이 끝눈에 세력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영향을 안 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가지 끝을 갖다가 자를 때 이렇게 소재에서 자를 때는 이렇게 작은 거야 뭐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 마디 사이가 좀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 여유를 두고 자르는데 이렇게 무조건 눈을 자를 때는 바깥으로 난 순이 1순위가 돼요. 바깥으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밑으로 나오는 거. 그래 밑으로 나와야 이놈이 밑으로 끄다가 위에가 비어있으니까 다시 올라오죠. 그래 가지가 전체적으로 모양을 치면은 나중에 이제 파고치는 모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나무를 갖다가 만드는 방법인데 이런 식으로 가지를 갖다가 자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갖고 이건 얼마를 키워야 되지 또? 하여간 계속 키워야죠. 계속 키워요? 나무가 지칠 때까지? 아니 다음 이제 가지 또 뽑아내고 자르면서 그렇게 키워야죠. 요 가지도 여기서 나오는 가지도 녹지거리는 한번 해줘야 돼요. 녹지거리를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보니까 뽕고 솟아버렸잖아요. 옆으로 눕혀줘야 돼. 그 다음 순을 노리고 이제 또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주면서 이게 지금 이것은 정교한 손질이 아니고 자른 자리를 나무가 일단 막아주는 거예요. 여기에 나무 순이 느끼지 못하도록 이럴 때는 카토파스타가 아니고 기어나루를 갖다 발라줘도 돼요. 어차피 6개월밖에 안 갈 거니까 완전히 아물리는 상처가 아니까. 근데 문제는 이렇게 뉘어놨더니 요게 반역은 꼭 생겨나요. 이렇게 안에서 그거 뭐라고 하지? 부정하죠. 이 부정한데 이 부정알을 갖다가 이것은 원천에서 잘라줍니다.
요게 만약에 이 정도에서 부장어가 나왔다라고 그러면 뒤에서 가지를 쓸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너무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이렇게 다 잘라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냥 놔두면 그 도장지가 되는 거죠, 이제. 도장지가 되고 그 가지가 엄청나게 굵어지면서 그렇죠. 세력 다 요 뽑아가지고. 가지가 세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렇게 잘라내는 거고, 요 가지는 그때 철사를 안 걸었거든요. 굉장히 약해서 안 걸었거든요. 근데 이제 요 가지는 올해 이제 뒤에서 철사를 걸어서 빈 공간을 채워줘야 되겠죠. 적당한 굵기로 자랐네. 네? 적당한 굵기로 자랐네. 네. 그래서 이건 안 건드려 놓으면 빨리 굵어집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요 굵기 바란스가 대충 맞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래도 자르는 것은 잘라야죠. 잘라요. 네, 이렇게 잘라줍니다. 자, 이렇게 잘라주면은 나무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무 꼴을 만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는 보면은 가지를 갖다가 여기서 한번 뭐 때문에 잘렸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는 정상적인 가지치기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1년이 지나고 나면은 요 가지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개씩 계속 늘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가지 수가 들어가는 거. 잔가지가 늘어나면은 이제 나무가 도장하는 것이 멈추게 돼요. 완성목. 도장하는 것이 딱 멈추면은 그때는 이제 뭐가 되는 거니? 완성목이 되는 거고, 완성목이 되면은 이렇게 나무가 도장하지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요 작업을 갖다가 몇 년간 되풀이하면은 나무가 이제 나무 꼴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술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가지를 굵히기 위해서 도장지를 사용한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도장지 개념을 저는 잘 안 씁니다. 왜 그러는 거니? 도장지 쓰면 그 가지는 막 굵어지는 것처럼 그죠. 보이거든요. 이제 그러면 네. 도장지를 굵게 기어가지고 짧게 자르면 어떻게 돼요? 짧게 자른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요 가지를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른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 가지가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은 굵기죠. 어떤 사람이 명목이다라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같은 굵기더라고요. 근데 예술식으로 자르는 것은 거기서 여기가 지금 잘라야 눈이 돼? 하나 위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하나 밑으로 나오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하나 더 잘라요. 그래서 가지 마디 사이를 갖다가 짧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소로 소사가 전부 이런 식으로 다 키워졌어요. 이렇게 위에 부분도 요놈을 두 마디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한 마디만 남겨놓고 자르면은 어떤 증상이 벌어지는 거니? 지금 여기에 숨은 눈이 하나 있거든요. 여기에 여기 눈이 이제 자라나오는 거죠. 그리고 요거 있잖아요. 끝을 갖다 잘랐는데 이 끝에서 치고 올라와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디 깔끔하게 아무려야죠. 깔끔하게 아무려야 되니까 여기는 이제 깔끔하게 다듬어서 나무가 여기에 뭉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상체가 아물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세력이 뭉치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으면은 1년 정도 되면은 아마 상처가 다 아물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제대로 된 상처 치료가 되겠지. 그래서 나무를 소재에서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 만들어가는 과정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게 진짜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네. 시간이 오래 걸리긴 하는데,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우리 그 감독님이 느낄 때는 여기가 너무 뾰족하죠. 안 그런가요? 또 뭐 어디 잘라내려고 또 어디 지금 잘라내려고 그러는 거지 지금. 그러면은 요 가지가 수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어색하게 위로 쭉 뻗은 감이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감독님한테 혼나기 전에 제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호가이를 가져다가 안 갖다 달라고 하고. 안 갖다 달라고 그러고 요걸 갖다 여기를 자르는데 이 자르면은 봐보세요. 요 굵기 있잖아요. 요 굵기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짧게 가면서 마디 사이가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참 이쁘게 뻗었다가 여기서 갑자기 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요 가지가 지금 이미 나와 있죠. 그러니까 나와 있으니까 거기까지? 여기는 조금 바짝 잘라서 이렇게 해가지고 상처 치료를 여기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로서는 요 가지 굵기하고 요것하고 차이가 많이 그 차이가 나잖아요. 많이 나지만 그 부분이 수관 부위이기 때문에 네. 세력을 받는다. 여러분들은 지금 그 감독님의 분재 강의를 듣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여기를 잘라주면은 여기를 그렇게 하고 이런 걸 갖다 세워놓으면은 이제 바란스가 나중에 맞아 떨어지겠죠. 어차피 분재라고 하는 것이 당장 팔 나무가 아니다. 그러면은 조금 키워가야 되는 시간을 거니까. 두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 나무는 이제 시간을 두고 키워갈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일단 다른 데는 이제 이렇게 전부 입막음을 진막. 해요. 침발해가면서 그 다음에 여기도 진막은 진막. 여기도 이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유난히 눈에 거슬리는 가지가 하나 보일 겁니다. 두 개다 보입니다. 뒤로 풀록 나온 거 뒤로. 요거? 응. 예. 자, 일단 첫 번째 고개는 맞췄습니다. 요 나무가 요 가지고 요 가지고 있는데 여기가 너무 촘촘하면서 그 굵어질 이렇게 뭐지 뭉칠 가능성이. 뭉칠 가능성이 많죠. 요 가지가 있고 요 가지가 있고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 여기까지 세 개 있잖아요. 여기에 또 안에 이 보조가지 또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뭉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여기는 굵은 걸 근원에서 잘라내. 제거를 해요. 그때 이때는 요 가지가 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그걸 해주는데 여기 상처 치료를 해주는데 나중에 여기 아물었을 때 볼록 솟아가지고 떼똥하지 않도록 깊게 봐줘요. 좀. 제가 오늘 처음 이 유튜브 역사상 처음으로 아주 특이한 말을 하나를 썼는데 뭐를. 떼똥하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불룩 튀어나왔다는 얘기였죠. 예? 어감이. 어감이 그래요? 응. 어감 자체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말을 쉽게 쓰는 이유가 이게 분위기나 어감만 가지고도 말 뜻을 알아듣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또 자르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가지는 이제 또 이 녹지거리를 한 다음에 한 1년 정도를 갖다가 또 그대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나무는 앞으로도 몇 번 찍어야 가네. 몇 번 찍어야 될까요? 그 이전에 누가 산다고 그러면 얼른 팔아먹게요. 자, 이렇게 해서 요 작업을 몇 년 동안 되풀이해서 이 명목 소재 자체는 명목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소재 자체는 진짜 명목인데 근데 그치. 키운 가지를 사람이 잘못 받아서 진짜 나무를 상품목 수준으로 평가 절하를 시켜버리는 나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나무가 그런 대표적인 나무였었어요. 근데 일단은 이 나무는 이제 그 꼬불꼬불 해갖고 라면사리는 전부 국수가닥으로 교체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또 그러고 또 하나가 거슬려요. 어떻게 그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요거? 응. 요거? 아니 그 뒤에 거? 요거? 그거 있어야 돼. 너무 긴가? 요게 어떤 여기서 순이 나온다고 치면은 네. 이 간격이 너무 여 길어. 끝에서 순이 나온다고 치면은 네. 간격이 너무 길어요. 글씨 너무 네. 길지. 그럼 그러면 그 중간에 이것도- 나와? 안 나오면은 끄집어내야죠. 그래서 이 정도 선에서 이 안에 숨은 놈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 우선 선에서 잘라봐. 나와주라라고 이제 아침마다 물 떠놓고 비는 거예요. 제발 이 안에서 순 2개만 나와주십시오 하고. 그건 이제 제가 바쁘니까 우리 감독님이 하는 걸로. 나도 그 바빠. 자, 이렇게 해서 나무를 갖다가 완전 뭐랄까 진짜 라면살이여가지고 이 라면살이 또 좋아하는 분들이 또 있어요. 취향이 참 사람들마다 다 독특해가지고 또 그래야 또 나무 키우는 맛이 난다라고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제 경험으로 보면은 그런 나무들은 좀 문제가 많더라고요. 네. 질려 그리고. 배양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좀 질려요. 응 질려. 질리는데 또 그걸 자연스럽지가 못하고. 초보자도 아니고 분재 어느 정도 저분은 분재 고수인데 하는 사람들도 그걸 좋아요? 그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취향의 문제죠. 취향의 문제라고 봐야 되죠. 그렇게 해서 요 나무들을 갖다가 계속 반복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디 사이를 갖다가 이렇게 작업할 때 여기를 갖다가 길게 지금 여기는 나중에 잘라내야 할 부분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초반이니까 한 3cm에서 5cm. 이게 이 정도 마디 사이로 이렇게 해서 딱 마디 보니까 손가락, 엄지손가락
길이 보다 작게. 이 엄지손가락 길이죠, 여기는. 이 정도 해가지고 유지를 갖다가 해주다가, 요걸 갖다가 이제 나중에, 뭐랄까. 또 여기서 이제 2차순이 또 터져 나오잖아요. 2차순을 갖다가 키워야 요 마디 사이, 이것이 가지가 또 굵어져요. 그러죠. 네. 이파리 이게 5년 정도 굵어진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이제 여기다 우리가 액비를 과감하게 투자하면은 한 2년 정도는 늘어나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한 7년 정도 되면은 이 나무가 거의 완성목 형태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죠. 변화의 과정을 지켜보는 것도 재미니까. 그래서 이 나무가 그 정도 이제 돼서 완성목이 된다라면 이 나무를 팔아가지고 제 칠순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럽시다. 네? 그래요. 그럼 아들은 뭐해? 뭔 아들은 뭐야? 아들은 아들이고. 아들은 아들이고. 자, 이렇게 해서 나무를 만드는 법을 갖다가 여러분들한테 기본을 갖다가 잡는 방법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봄철에 아까 이렇게 지금 이 나무들이 이렇게 싹이 돋았잖아요. 이렇게 싹이 돋았는데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면 싹 나기 전에 원래 했었어야 돼요. 이 싹 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봄가련이라고 너무 우리가 심해. 정신이 없어서 이게 조금 약간 시기가 늦어졌는데, 이 싹이 나온 만큼 이 나무는 영양분이 뺏긴 거예요. 그치. 근데 이제 여기서 또 이 나무 가지에서 땡겼다고 보고 몸통에서는 아직 좀 덜 뺏어갔겠죠. 그러니까 더 늦기 전에 이제 이 작업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렇게 상처 치료 다 했잖아요. 이렇게 해서 카토파스타가 이렇게 주변에서 다 일어나잖아요. 주변에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칼로스가 지금 형성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민달팽이가 또 다 파먹었어요. 상처 치료 열심히 해놨더니. 왜 근데 근데 이제 작년에 우리가 민달팽이를 거의 박멸 수준으로 또 다 약을 써서 제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괜찮을 텐데, 여기도 이제 또 생기겠지. 근데 작년처럼 많이 생기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그 상처 치료제를 가지고 하는데, 이 모가 상처는 비교적 잘 안 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그건 빼먹는 걸로. 울퉁불퉁해도 또 그 맛이 있어요. 모가는. 모가나무는 그런 맛을 또 켜요. 왠고니 모가나무 자체가 남성적인 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부감독님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왜? 우리 부감독님은 굉장히 여성적이잖아요. 섬세하고 가녀린 걸 좋아해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억울하면 댓글 달겠죠. 자, 그래서 이 나무는 지금 나무가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갈이는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 싹이 돋기 시작하고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 이 정도 되면은 뿌리는 굉장히 지금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거든요. 이런 나무는 걸음 쳐도 돼요. 그리고 모가나무 잎이 빨리 지는 이유는 이렇게 빨리 잎이 피니까. 피 때문에 그래요. 이 빨리 핀 나무들은 빨리 져. 잎이 빨리 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응애 있잖아요. 이 응애 피해를 입으면은 모가나무 이 열매 잎이 빨리 집니다. 뭐가 이 응애는 굉장히 좀 약한 것 같은 잎이. 그래서 여름철에 응애 철저하게 예방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것 특별한 것 하나는 모가나무에 특히 많이 발생하는 것이 붉은별 무늬병이거든요. 적성병. 적성병. 그 붉을 적자에다가 그러니까. 별성자에다가 해서 적성병이에요. 그래서 그 한글로 풀면은 붉은별 무늬병.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자로 쓰면은 적성병. 그건 이 약이 봤을 때 입에 노란 반점이 점점이 찍히기 시작할 때 적성병약 딱 한 번 주고 나면은, 지금은 적성병약이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주고 나면은 되게 치유가 돼요. 근데 이제 그걸 방치했을 경우에는 나무를 저걸 또 그 헐갑에 파리가 또 1년 내내 보기 싫죠 이제. 그렇게 되는데, 병든 모습을 보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그 적성병약을 갖다가 제때 주는데, 특히 어느 때 나무를 갖다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 4월 초순경 비가 오고 난 뒤. 4월 초순 비가 오고 난 뒤. 그때 입에 이미 쫙 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럴 때 적성병이 달라붙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잎하루만 붙는 것이 아니라 당무과 같은 경우는 열매에도 붙어요. 그래서 보기 싫게 되니까. 자, 그래서 이 나무는 이제 수간부가 나중에 커지면 한 이 정도 되게.
이렇게 쫙 이렇게 되게 하고 그 다음에 거듭 얘기하지만은 이렇게 쳤서자국 남기면 안 됩니다. 이건 솔직히 실수예요. 그럼 그거 어디 잘라내? 맺고 가겠죠. 그 맺고 안 맺고 가면 또 잘라가지고 다시 받아내야 돼. 그래요.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 나무가 지금 연속 3회차 지금 유튜브 우리 채널에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소재를 가지고 새 출발을 하시는 분이나 이걸 갖다가 어떻게 키워야 될지, 이미 나무가 어느 정도 컸는데 참 이 나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막막하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어 드릴 수 있는 그 소재로, 또 이만한 나무가 없어서 이걸 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이상 모과나무도 잘 만드는 남자, 예술 분야 산못은 이재용이었습니다. 정말